예, 반갑습니다. 김헌입니다. 이런 그 좋은 발표 기회를 주신 조성욱 대표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형 그 IT DX 프로젝트의 성공적 론칭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제 소개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주로 그 제조부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뭐 포스코 쪽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의 풀타임 작업을 갖다가 한 뭐 일곱 여덟 차례 쭉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도 풀타임으로 그, 그 포스코에서 마케팅 DX 프로젝트를 전체 프로젝트 리딩하는 부분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현대자동차, BWC, 이트커니 등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는 밸류인넷 대표로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진실, 성실, 절실의 자세로 뭐 고객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대형 IT 프로젝트 PMO라든지 스마트 MES 제조 스마트 팩토리 MES 등 혁신 관련된 일들을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형 IT 프로젝트는 최근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심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IT 프로젝트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복잡성, 규모, 뭐 예산 규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게 비즈니스 전략하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상당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가 대형 IT 프로젝트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각종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뭐 여기는 뭐 1,000만 달러 돼 있으니까 이제 이게 뭐 우리로 보면 140억 달러, 140억 정도 되는데 뭐 저튼 100억 이상, 뭐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돈, 그리고 1년 이상의 기간들, 또 뭐 한 10명 이상의 어떤 상주 직원을 포함한 프로젝트,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뭐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혹자는 뭐 매출 규모 대비 한 뭐 1, 2% 되면 이게 대형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오늘도 AI 관련된 여러 가지 발표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클라우드 AI 등 IT 기술의 혁신적 진화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대형 IT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거나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IT 프로젝트가 뭐 당장 뭐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속 진화를 해왔고 계속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1990년대부터 해서 이제 이전에 뭐 PI, ERP 이렇게 해서 막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2000년대 뭐 초중반부터는 또 식시그마의 뭐 메가와인이, 빅와인이 이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데이터 중심 그리고 IT 역할이 강화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는 이런 DX 프로젝트로 대형 프로젝트 진화해 오고 있는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우리가 뭐 대마불사라는 얘기도 있지만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하더라도 누가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리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자료 조사를 해보면 프로젝트 실패율이 7,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뭐 최근 뭐 이 PwC 자료라든지 뭐 이런 각종 자료를 보게 되면 IT 프로젝트의 70%, 75% 이상이 예산 초과, 지연, 기능 부족 등 실패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꾸로 20%만이 초기 목표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밑에 이제 그 제가 표를 좀 붙여놨는데 그 왼쪽에 보면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그 클수록 라지로 올라갈수록 위에 이제 빨갛게 표시된 보면 성공 퍼센테이지가 더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클수록 더 이 프로젝트 성공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그 이런 표를 이제 혹시나 재미있게 정리를 했는데 이 평축의 성공 가능성과 종축의 팀 만족도를 보게 되면 예, 성공 가능성도 없고 팀 만족도도 낮으면 이제 자살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그 성공 가능성은 높지만 팀 만족도 낮으면 착취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거꾸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팀 만족도만 높은 것은 가미가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예, 모두 다 높은 경우에는 미션 임파서블 프로젝트인데,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그 파서블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 론칭 방안에 대해서 이제 일단 살펴보면서 먼저 그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제 그 미국 PMI의 PM북이라든지 ISO 21500 등등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그 체계적인 생각들을 많이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실제 10가지 중요한 프로젝트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단계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시게 되면 그 프로젝트 단계가 착수, 기획, 실행, 뭐 이렇게 종류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이 그 착수나 기획이 보통 이제 론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각각 여기 보시게 되면 통합 관리부터 제일 아래 이해관계적 관리까지 한 10가지 요소를 가지고 각각의 요소들이 잘 구비되어야지 각 프로젝트 단계별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착수와 기획, 이 론칭 단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 시작 단계, 시작 대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뒤에 각각 설명된 한 꼭지별로의 자료들은 그 제가 경험하거나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그 집단 지성을 가지고 정리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통합 관리인데요. 통합 관리는 보통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때 뭐 프로젝트 헌장을 만드는 것 또는 비즈니스 케이스라든지 사업 기획서 만드는 뭐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적인 한 두 가지 말씀드리는, 우선은 이 최고 경영층의 경영 방침과 얼라인되게 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회사의 전략을 또 살펴보지 않는다든지 중장기 목표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어떤 그 탄소 저감 뭐 이런 전략이라든지 또는 또 이전에 많이 얘기를 했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회사의 그 경영 방침 전략을 고려한 그 프로젝트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프로젝트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경영 기획이나 평가 등 이제 회사의 경영 사이클에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누구나 이제 이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9월, 10월경에 가동되도록 해서 평가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전략적인 도모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동 시점을 맞출 수 없다 그러면 최근에는 각종 그 선 가동 시점 이런 것들을 많이 맞추어 가지고 일정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범위와 관련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업무 내용들을 비즈니스 케이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현재의 상황들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치열하게 현상과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얘기할 때는 피가 철철 흐르도록 실제 문제가 얘기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제 프로젝트에 론칭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련해서도 핵심 과제를 설정을 하고 실질 효과가 제대로 설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활용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투자 심의 등의 어떤 문턱을 제대로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AI 이런 최적화 기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범위 안에는 이런 기술 과제들이 도전적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이 실제 한 23개 정도의 어떤 최적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큰 프로젝트 할 때마다 최근 한 5년에는 다 이런 과제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 기간 산정 시 보수적인 어떤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주 4일 근무 또는 4일 반 근무도 있고요. 주 50시간 근무 체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 많지도 않고 잔업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간 자체를 보수적으로 넉넉하게 잡으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사 차원의 투명한 소통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웨이트 리뷰 등 중간 점검 과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전사가 그 프로젝트에만 다 신경을 쓰지만, 최근에는 회사도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만 신경을 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회사가 적절히 또 제대로 된 어떤 적정한 수준의 어떤 그 매니지먼트 포커스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게이트 리뷰라는 과정을 같이 거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론칭을 할 때 설계하고 난 다음에 제작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게이트 리뷰를 하는 건 단계들을 두세 차례 넣어서 그런 플래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을 설정할 때에 실제 그 선 가동 같은 부분들을 프로젝트 전 기간에도 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선 가동 이런 부분들을 맛배기식으로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쪽에도 선 가동이 15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영역들이 선 가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설계할 때부터 뭐가 선 가동 들어가는지를 다 천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기획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을 많이 도입하는데, 실제 이 구독료 등 TCO 관점 비용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히든 코스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그 망 사용료 이런 부분도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옵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젝트 제작 기간에 대한 개발비 산정할 때에는 최근에는 이제 개발 자체를 생성형 AI 기반의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발 향상성을 고려해서 적절히 축소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AI 최적화 과제를 아까 많이 도입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진 과정성 게이트 리뷰 과정들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추진 방법과 관련해서도 예전에는 일괄 가동하는 방식인 이제 워터폴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제 애자일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자원관리 영역과 관련해서도 원래 아레나를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엔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다들 근무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레나리 모호하면 무조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프로젝트마다 돌쇠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한다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실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과거 유사 프로젝트 추진 인력을 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 내에서 실제 그 영역별로의 그런 그 빅마우스를 가진 그런 내용 인력들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렇게 기획 단계부터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소통 관리와 관련해서 실제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과거 대형 프로젝트, 혁신 프로젝트 히스토리를 미리 완전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상욱 대표님하고 이전에 할 때도 우리가 많이 그런 워크숍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실제 그 회사의 실제 프로토콜에 맞추어서 혁신 내용들을 힘있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위험 관리 관련해서는 신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POC 과정들을 반드시 넣어서 진행을 하고, 그 POC 계획은 빠를수록 좋은데, 특별히 POC를 요즘 하게 되면 다 이 IT 기술 관점에서만 보게 되는데, 실제 이제 비즈니스 효과가 같이 균형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관점들이 잘 살려져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AI, 뭐 생성형 AI 이런 부분들은 들어오는 솔루션마다 다 쓴다고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랬을 때에 어떤 기술을 쓰고 안 쓰고 하는 이런 동일 기능들을 중복된 기능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 기존 간 어떤 융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인테그레이션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울러 이제 조달이나 예강자 관리 측면에서 이런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 업체들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은 사실은 이전에 온프라미스 중심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업체 관리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이게 클라우드 보니까 전사의 어떤 그런 원칙도 훨씬 그 공급사 입장에서는 많고, 그래서 특별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예강제 관리 관점에서 프로젝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언제든지 동일한 내용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는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는 한 장짜리, 4장짜리, 40장짜리 자료를 별도로 표준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 이해관계자를 설명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그 대항해 탐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사점을 제가 AI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6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예,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6번째 기획과 준비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착수 기획 때부터 바람직한 방향, 목표, 실행 계획들이 있어야 실패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방향이 틀리면 강금만큼 손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제 인생 멘토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게 된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 대표님. 이전에 이게 대형 DX 프로젝트, 대형 IT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게 이전에 에이티커니의 라지 스케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툴 이런 거 제가 클라우드 솔루션 이런 거 한국에 소개하면서 맥킨지가 이런 큰 프로젝트, 그거는 이제 IT 프로젝트뿐만이 아니고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못해서 뭐 옛날에 나왔던 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 700조 기회 비용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 거 봤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한 10년 우리 김원 대표께서 이렇게 이런 PMO 프로젝트 관리하는 걸로 이게 엄청난 지금 경험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의 또 거의 이제 자문력 인덱 거의 풀타임으로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같이 기획하고 그걸 또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험에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싶고, 김원 대표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우리 김원 대표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예. 일단 뭐 프로젝트 3파 역할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애 낳을 때 산부인과 의사 찾는 것처럼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아서 이건 뭔가 헬스 체크를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고민이 있으면 저를 찾아주시거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